언제 왔어? 요 뒤에서요. 기다리고 있었더니요. 지금 시작했어요? 예. 안 오셔가지고 괜찮아요. 지나가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하나, 둘, 셋, 넷.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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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조금 깨끗하게 들리죠?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지금 뒤에 우리 유튜브 연합회에서 좀 많이 왔습니다. 제가 거의 관심이 마이크 테스트. 여기는 원래 울리는 데야. 도움이 돼서 저 위에 그 뭡니까? 저것 때문에 울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예전에 뭐 한두 번 해봤다. 해봤거든. 조금 낫다 그래도. 오늘 사회는 우리 시사들이 퇴직한 곳에 내가 들었는데요. 진행은 우리 또 김성진 교수님이 하시고요. 그럼 언론방송은 왜 부정선거에 친구가나 이 자유언론과 클린 선거에서 주관하고 대한민국 자유 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부산대 명예교수 김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좀 자빠져가지고 다쳤는데 오른쪽만 다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같이 자빠지는데 좌파는 멀쩡하고 우파만 다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행사가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어떻게 이 방송하는 것만 나올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신 분이라도 같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 일어나서 기도해 주셔서 국민 의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한 경애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가신 수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단 묵념.
자, 애국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자, 애국가 반주에 맞춰서 애국가를 하는데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따라서 해주십시오. 동해물과 백두 사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남한세 무궁화 산천리 하려 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정하세. 예,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는 관계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지난 4.15 부정선거와 그리고 강서구청장 등등 여러 부정선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고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 핵심적인 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오늘 행사가 결코 의미가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빈들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을 주관하시고 대표하시는 권영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4.15 총선에 너무나도 많은 중요한 증거들을 제시하신 박주연 변호사님 발제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침묵할 때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대표께서 너무나도 열심히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모으고 맞서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입니다. 카프카님께서 웨더 카르텔 감독 제작이죠. 지금 늘 저렇게 아시다시피 카프카는 경상도식으로 완전히 까발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카프카 다 까야 됩니다. 지금 5.18도 까야 되고 부정선거도 까야 되고 많이 까야 되는데 다 까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카프카 반가워요. 그리고 법무법인 취향 가을 햇살 파트너 변호사이신 권유현 변호사께서 오셨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왜 배춧잎 투표지 있지 않습니까? 배춧잎 투표지 결정적인 부정선거의 자료인 배춧잎 투표지를 딱 발견하신 분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결정적인 증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유튜브 연합회에서 오셨는데 다들 하기가 그러니까 회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봉주루 대표, 봉주루 TV 대표 지금 어디 계시죠? 뒤에 계시죠? 뒤에서 계십니다. 저희 뒤돌아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 자리가 꽉 차고도 남을 상황인데 지금 의정부에서도 행사가 있고 몇 군데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주 중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이거는 사실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쓸데없이 국민의힘에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자충수를 떠버려서 그렇게 됐는데 거기 참여를 하신 후보로서 참여를 하시고 또 애를 쓰신 고영일 변호사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는 결과는 뻔한데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는데 제가 알기로 며칠 전에 기각됐죠. 그래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발제 중에도 그런 게 있죠. 거학 카르텔. 그 거학 카르텔과 맞서 싸우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내빈 소개는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 그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일 황금열 대표 변호사 그리고 자유통일당 대표이신 환영사를 먼저 할게요. 환영사를 먼저 하도록 해서 순서를 적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구라고 합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자리가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둑이 들어도 개조차 짓지 않는 엄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8차례의 선거에서 국민들은 투표를 했지만 표를 세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스탈린은 일찍이 선거는 찍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표를 세는 놈이 결정한다고 간파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사전선거가 도입된 이후 8번의 선거가 있었지만 표를 센 사람은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선거는 애시당초 도입과 입법 자체가 거대한 음모의 산물이었으며 공작과 지령의 어둠이 그 기반이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는 국민이 하고 세는 것은 국민이 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국민의힘은 20개 동에서 11개 동에서 이기고 9개 동에서 졌습니다. 표차는 1707표 1.32%였습니다. 더불당이 이기긴 했지만 당일 선거는 참패도 대패도 아닌 초접전의 국민의힘 패배였습니다. 투표 후 4, 5일 밤낮을 선관위 손에서
외롭게 보낸 사전투표함은 민주당 사전투표함은 20개도 모두에서 국민의힘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평균적으로 65.48%의 압승을 민주당이 거두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의 후보는 무려 35%나 뒤지는 30.54%를 얻어 39,595표를 쳤습니다. 이것은 당일 투표에 비해서 무려 27배나 많은 그야말로 기적같은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나는 투표는 강서 구민께서 하셨지만 표를 센 사람은 강서 구민도 국민도 아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전국 3,506곳의 사전투표에서 대참패를 했습니다. 이런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고 짖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선관위의 우두머리가 있는 법원은 강서구 모선의 증거보전 신청마저 기각해서 작물 훼손 기회까지 주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퍼슨은 일찍이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신문 있는 정부를 선택하겠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언론이 없는 자유와 인권, 법치의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웅변일 것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대선에 출마해서 사전투표율이 26%에 이르면 누구하고도 껴안고 숨을 쉬겠다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저는 오랜 사건 기자의 체험에서 26%라는 사전투표율을 주목하고 그때부터 사전투표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는 취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은 그런 결과 26.09%라는 사전투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이 26%의 안에 담겨있는 사전선거의 음모를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는 90분짜리 6편을 제작해서 총선 직전에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죄로 기소가 돼서 지난 3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다행히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자나 PD, 검사는 누구나 강서 보궐선거 결과를 들여다보면 최소한 표를 누가 세웠는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두 눈 뜨고 보면서도 짖은 사람은 여기 유튜버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류방송과 신문 모두가 진실과 사실이 이렇게 무참히 짓이겨져 걸레가 됐는데도 보고도 못 본 채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법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명확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증거이지만 언론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외침은 하늘을 찌르는데도 신문과 방송은 부정선거라는 단어 하나조차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는 신문, 방송이 없는 독재가 아닌 신문과 방송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외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신문과 방송이 진실과 정의 앞에 비판과 감시의 눈을 부릅뜨는 계기가 되어질 것을 다짐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두 분 중요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아까 소개를 안 드렸는데 소개를 드리면 미디어 연대라고 지금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이 자유언론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우섭 상임 대표이십니다. 소개를 먼저 드리고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고영일 자유통일당 대표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그 순서지에 제가 법률사무소 법무부 황금률 대표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법무부 추양 대표고 황금률 대표 변호사님은 저쪽에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조금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난 2020년 4.15 총선부터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5월 14일 날 소송을 제기한 뒤에 올해 9월 6일 날 무려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을 했습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에서는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180일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해야 되는 소송을 3년 6개월 동안 끌면서 증거보전 소송, 증거보전 처분을 해서 8군데 증거보전 처분을 하고 그 증거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그걸 개봉해서 증거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개봉하는 걸 거부하고 3년 6개월 동안 128번의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 한 번도 기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딱 2번, 변론 준비기일 한 번과 변론기일 한 번, 그 다음에 증거 보존한 그 선거함,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각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자유통일당 하나 외치고 당에서는 기성 정당들은 전혀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그 권혁구 전 방심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했지만 기성 세력, 기득권 세력과 언론은 전혀 여기에 동조하지도 않고 입을 여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와 포럼 자유언론과 클린선거, 여기에서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바로 이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열어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거 자체는 죽지 않았다라는 이런 너무나도 기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어겨가면서 선거소송을 지연시키고 법 질서를 어겨간 무도하게 소송을 기각했던 사법부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종을 울리는 세미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이 부정선거 부분에서 계속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박주현 변호사님, 그리고 이 클린선거 시민행동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발제를 맡으신 분들, 그리고 토론을 맡으신 분들을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주류 세력과 기득권 세력,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는 여기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토론을
맡으신 우리 까프가님과 오는 변호사님께도 마찬가지로 이병헌님 감사를 반갑습니다. 표합니다. 선거는 사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비타 TV 우리가 경험한 지금까지의 4.15 총선부터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저는 직접 후보자로 나섰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된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데 원고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악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세우지 못한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시체나 다름없는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부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때에 이런 포럼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또 기득권 정치 세력에 편승하지 않고 기꺼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리저리 뛰다니다 보니까 진행이 서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책자에 분명히 추양, 가야, 가을 햇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마 저기 편집 과정에서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양, 그러니까 가을 추자에다가 변양자, 그래서 저 추양, 법무법인 추양, 가을 햇살 대표 변호사예요. 자, 다음은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황우섭 대표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연대 상임대표 황우섭입니다. 오늘 언론 방송은 왜 부정선거에 침묵하나라는 주제는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을 남겨주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적절한 주제를 주최해 주신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네트워크 김학성 대표님과 김성진 언론방송국가위원장님, 그리고 주관해 주신 자유언론과 클린선거 번역부 대표님 등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과 관련하여 투표 용지와 사전투표 관리가 허술하다는 문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해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드러났지만 언론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그 사안을 취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선거는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시킨다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언론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공범입니다. 현재 우리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나 권력의 감시자라는 자부심 대신 참담함을 가슴에 품고 견뎌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론이 지금처럼 대중의 불신을 받은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저널리즘 원칙은 실종되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작금의 언론 권력이라 불리는 메이저는 스스로 자본 권력이 되었거나 정치 경제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올곧은
비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은 정치 권력의 변동에 따라 공정성, 독립성 논란으로 흔들려갔고 심지어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1인 미디어 확산으로 언론 및 세상의 자유시장을 확대하는 기능도 있지만 가짜뉴스의 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은 양적 확장이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언론은 더 이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그 역할이 악화되고 폐기되는 수순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신뢰 위기는 언론은 그 자체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언론의 존립 목적과 방향에 대한 자기 성찰입니다. 언론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가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인류 삶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신뢰를 잃은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론인들은 지금부터라도 드러난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보도를 철저히 해서 건강한 민주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지혜를 모아 우리 언론이 부정선거를 올바르게 보도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전 행사를 마치고요. 한 10분 정도 그 준비 시간을 가진 다음에 발제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은 우리 권혁부 포럼 대표께서 자정으로서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 겸 준비 시간을 갖고 50분에 시작합니다. 세팅하려고 그러니까 쉬고 말씀해 주시고 앞에다가 테이블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잠깐 5분 정도나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서울시민청 태평호고요.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연합회에서 많이 왔습니다. 저도 뭐 유튜브 연합회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발제 끝난 다음에 네 분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다섯 투쟁을 앞장서시는 뒤에 발제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 네, 반갑습니다. 진행은 나중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네, 한정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마이크. 일단 세팅되는 대로 이제 무덤에서 잘 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또 유튜브 연합회 우리 또 기대원 대표님께서 너무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또 전에 발표할 때 제가 남성국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 테스트. 지금 앞에서 저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계속 하시는 분이 우리 유튜브 연합회 우리 지대원 대표님이십니다. 세팅이 되는 대로 이제 발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안녕하세요. 많이 갖다 놓았다. 이렇게 알았어요.
빠졌다. 저 빠졌다. 여기 빠지네. 아, 저 오랜만에 우리 또 이분 기자님들 기자님께서 우리 외국이신 TV 대표님이시고요. 계속 서 있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외국이신 TV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더니 동시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오늘 또 여기 또 그보다 우리 TV 대표님도 오시고 우리 또 유튜브 연합회 우리 또 진짜 어디이신 우리 김인태 TV 우리 김인태 우리 고모님도 오셨습니다. 저기는 이제 뭐 오늘 뭐 주의 주인 셋째 뭐 강한만 목대기라든지 또 뭐 김큰형 TV부터 해서 저기 공주도 방송과 그다음에 저 빵씨 우리 고모님 또 해서 저기 또 박병우 TV도 방송하고 있고요. 네, 오늘 또 우리 또 박지원 변호사님 우리 박지원 TV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은 뭐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진짜 왔을 때 제일 반가우신 분이 이세영 우리 또 대표님이십니다. 옆에 우리 또 기자님도 진짜 계시고요. 어제 한번 또 이재영 대표님 또 사무실 간 데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조만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우리 이재영 대표님이 또 이제 발제자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도 파이낸스데이 또 발행인이시잖아요. 항상 우리 또 부정선거에 기사를 제일 많이 쓰신 분이 우리 또 파이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진짜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의 진짜 이 자리에 꽉 차야 되는데 거의 아마 유튜브 연합에서 많이 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를 다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미남이십니다. 유생기자님, 기자님 요즘 PPT 하실 거예요? 그냥 의자는 발제 끝나시고 나서 갖다 놔서 그게 낫겠다. 이게 지금 화면을 카메라를 잡으시니까 요거 좀 내놓읍시다. 발제 끝난 다음에 올리면 돼요. 거봐, 내가 네, 지금 그리고 저 책자가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책자를 더 들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네, 제가 잠깐 저 뒤도 한번 좀 이렇게 이동을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김 교수, 이게 PT 하는 동안에는 여기 실내 화면을 불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같아요. 이걸 거예요. 그다음에 저 PT는 됐습니다. 우선 켜고 오케이 시작하면 예.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좀 착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방송은 왜 부정선거에 침묵하나? 이 시대가 풀어야 할 엄정한 과제입니다. 이런 주제를 놓고 오늘 토론 두 분이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선거 증거들에 대한 은폐하는 세력들이라는 주제로 박주연 변호사께서 주제 발표를 먼저 하시고요. 이어서 제2 주제로 부정선거를 대하는 대한민국의 미디어라는 주제로 인세영 파이낸셜 투데이의 발행인께서 해주겠습니다. 인세영 발행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 종합 토론을 가질 예정인데요. 지정 토론은 경상도 사투리로 까뿔까 그런 분이 이분은 부정선거의 실상을 담은 역사적인 다큐멘터리인 왜 더 카르텔을 제작한 감독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지정 토론에 나서주시고, 그리고 권우현 변호사도 함께 지정 토론에 나서주신 다음에 토론 주제와 발제를 다 들어보신 다음에 자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박주연 변호사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손을 좀 보셔야 되는 거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강단에 서보는데요. 네. 사실 오늘 부정선거 관련해서 얘기할 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화도 나는 일들이 지금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있었지만, 또 다른 좀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도 있었고 채용 비리도 터졌어요. 그리고 각종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할 것이라는 국민적 여론도 이제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이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좀 사태를 조망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밝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안팎을 오가면서 이제 그
부정선거를 알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안에서도 근무를 했던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밖에서만 활동하는 것의 한계를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도 갔고 원내대표도 만나고 당대표도 만나고 각종 뭐 어떤 기관이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도 오픈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때 박주현이가 가서 뭘 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박주현이고요. 이 부정선거 이제 이번 강서구청장과 3구 대선 부분을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6.1 지방선거도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살짝 빠졌지만 제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하나 보고 있는데 그 개표 상황표를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김동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최근에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강용석 끝까지 갔다 이런 걸로 지금 많이 덮여 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이재명의 경기도지사를 김은혜한테 넘겨주면 이재명이 감옥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김동연을 당선시키려고 각종 엄청난 조작들을 한 것도 사실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빠져 있지만 강서구청장과 3구 대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도 있었고 국회 부의장실에도 있었고 국세청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과거부터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 사람 또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국회 부의장실에 있을 때 특히나 부정선거 제보를 많이 들었었는데 한 분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가져오셨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돌아가셨던 ROTC 출신 그분하고 정수경 변호사님 이렇게 모으신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보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의 위원이었고 그때 민경우 위원님도 그때 있었고 4.16 총선에서 민 의원님한테 제가 민 의원님 재선하면 민 의원님한테 방송 발성 과외 받아서 사투리 완벽하게 고치겠다라고 이렇게 줄을 제일 먼저 섰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민 의원님이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떨어지면서 선거소송과 부정선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산 조작으로만 생각을 했던 이 부정선거가 모든 선거 프로세스에서 다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절감을 하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아니면 모든 이 선거 무효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실제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엄청난 거학의 카르텔이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감을 하면서 이게 내가 이 판을 잘못 읽고 사실 전혀 모르고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왜 더 카르텔 이상의 시민단체나 또 안팎의 여러 정의 세력들, 심지어는 미국의 부정선거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선거 정의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국제적인 교류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2020년에 사실은 미국 CIA 쪽과 연락을 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부정선거를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월 6일 되면 대한민국이 아예 부정선거가 밝혀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이제 심플하게 생각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안팎으로 우리도 힘을 기르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이 단순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치, 그것도 어마어마한 정치 게임이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전쟁과 같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게임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저지른 세력들은 선거와 관련된 이 자료들, 그 다음에 시스템, 여론조사, 출구조사, 투표, 개표, 심지어 재검표와
사법부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이 하나하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론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여론 조작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인데 거기 아니면 샘플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샘플 집행하는 단계에서 또 조작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뭐 공론화된 고한석이라는 인물도 있지만 최모 씨라든지 이런 여론조사 기관을 관장하는 사람들을 과거부터 이걸 만들어 왔다는 것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혹시나 한 군데서 빵꾸가 나면, 구멍이 나면 다른 곳에서도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 세력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전자개표기 조작, 이제 이번에 많이 드러났죠. 저도 이거 생각을 했는데 본인 확인기 조작, 이 부분도 상당히 물리적인 거예요. 여론 조작, 출구 조작,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조작, 그 다음에 입찰 단계에서의 장난, 여러 관계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건데 이 본인 확인기가 이게 키였습니다. 사실 사전투표 부풀리기의 핵심, 예, 대리투표,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제보들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렇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이번에 정우택 의원이 딱 보안정보 비슷한 그 시점에 발표를 했죠. 본인 확인고 우리가 10%가 넘는다. 근데 그거를 채택했다. 1%대를 무시하고 10%대를 채택했다. 10%대는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채택으로 실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지금 정보공개나 지금 다른 소송에서도 이제 선관위 상대로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명 요구를 했어요. 그거 할 때 뭘 했냐? 본인 확인기 오류율이 몇 %인지 얘기를 해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부방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셨지만 본인 확인기 오류가 몇 %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10%가 넘는데 만약에 강서구청장이 50만이고 이번에 한 50% 투표를 했다면 25만 중에 또 사전투표도 있지만 최소한 몇만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이 본인 확인기를 꽂았구나. 심지어 뭐 이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이나 이런 내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그분도 확인하니까 자기 한 거는 뜨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건 뜨는데 이런 오류율이 있는 게 왜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대리투표, 중투표 혹은 부풀리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4.15 총선처럼 투표하지도 않았는데 투표한 그런 부풀리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외부에서 다 숫자를 좀 보수했기 때문에 특정 값 세팅이 되고 그 값을 맞추는 그런 걸 했던 것 같고 대리투표를 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면은 신분증 확인도 안 한다. 우리 파이낸스 투데이도 신분증 미확인 확인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이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본인 확인기의 핵심입니다. 네. 부방대에서 뭐 다양한 조사를 했었는데 역시나 요 유령 투표 의심 정황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발산동 같은 경우, 발산일동 같은 경우에 우리 부방대 회원이 몇 명 투표했나요? 했는데 저희들이 셀 때는 2,500표였는데 한 2,800표 투표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2,500이라고 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2,500으로 정정한 일이 있었는데 유독 그 동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에 있어서 국힘당과 민주당의 비율 차가 더 컸습니다. 72대 30 정도로. 그런 건 뭔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얼굴을 유난히 가리며 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선거인 투표지에 신분증 없이 투표했다라는 그런 제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복 투표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실제로 투표 인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한 사람이 있다. 아니 그 투표인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그리고 이 강서구청장의 이 핵심은 이런
행랑식 사전투표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행랑식 사전투표함이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손도 쑥 들어갑니다. 손도 쑥 들어가고 심지어 여기 보면 여기랑 요 부분이 보인도 안 돼 있어요. 왜 계속 이런 걸 쓸까? 이거 넘겨주세요. 제가 이거는 고소를 했는데 이 트럭에 그냥 한번 갔습니다. 제가 넘겨주십시오. 켜지나요 이게? 켜지나요? 왜 더 카르텔을 보시면 전 영상이 안 되는구나. 그냥 넘겨주십시오. 지금 보면은 48대 46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보고 있을 때는 당일 투표는 우리 김태우 후보가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대소의 법칙상 이렇게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개별적으로 봤을 때 특정 동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완전히 이기는데도 사전 투표에서는 전부 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고 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국힘하고 민주투표율이 이렇게 일관되게 특정 값에 맞춰서 좀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더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이 71.3대 24.9% 보이죠? 여기 발산 일동입니다. 아까 2,500에서 2,800을 잡은 이곳은 특히나 이 편차가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이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발각이 되다 보니까 이 비율 세팅이 좀 잘못됐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보십시오. 제가 사실 이 사전투표 시간별 투표 수를 요청을 했었어요. 네, 서울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걸 받았는데 우리 고영희 변호사님께서 그걸 한번 요청을 해주세요. 이게 시간별로 10분별로도 받을 수 있고 30분별로 받을 수 있고 1시간별로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후보자실 공식적으로 다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생활해 봤습니다. 영상하고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근데 또 주는 것도 얘들이 또 희한하게 준 게 6시 40분 단위로 줘요. 이 10분 단위나 30분 단위나 이렇게 정각 단위로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카운트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40분 단위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뭐 가양 이동의 이 선거인 수도 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행안부에 있는 인구 자료랑 실제로 투표한 자료랑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뭐 13560, 13520 아까는 128이었잖아요. 이렇게 선거인수가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 다르면 이상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올까? 그리고 이 행안부상의 통계 인구수는 보면 49만 9,359명입니다. 네, 통계 인구수라는 것은 행안부상 인구에 이제 투표권 없는 사람을 빼버렸던 기준인데 선거인수는 또 50만 얼마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선거인 명부 차이는 왜 존재할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시작하는 그 본인 확인기 선거인 명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상구 대선에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이 존재했습니다. 남동을 기사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 남동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색깔은 다를 수가 없어요. 색깔은 다를 수가 없는데 이런 미색종이 흰색이 아니라 미색이나 뭐 약간 노란색 같은 계열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업체가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투표용지 색상의 차이가 정규 투표용지를 구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전부 다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걸로 다 고소를 했고 고소를 해야 되고 고발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생산시 보안 상태에 따라 변색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넘어갔습니다. 이재명이 50만 무효표가 나오고 25만 표로 졌는데 무효소송이나 불복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일 겁니다. 네, 이거는 강릉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는 이제 대전 쪽입니다. 개함하는 과정에서 4,128명의 투표수 4,129명으로 또 집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투표용지 3개 갈라서 개표 중지를 요청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도 대전입니다. 대전.
이런 전국 곳곳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게 있다면은 유일하게 안철수랑 단일화를 했던 거예요. 안철수를 단일화를 해서 사전투표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사전투표지 사태가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강서구청장도 비슷한 루트를 밟긴 했지만 강서구청장은 작다 보니까 이런 게 없었지만 전국 단위의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그 종이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론하기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송파 개표소하고 강남 개표소 그때 제가 서울시당에 공명선거 감시단장이어가지고 가서 살펴보니까 이 송파에도 엄청나게 많은 누런 투표지들이 홈표가 많이 섞여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는 그때는 종이가 부족했던 일이었고 말도 안 되는 종이들을 그냥 갖다 만들었던 거예요. 다 이거 투표 위조한 거예요. 예, 이렇게 대통령 선거는 흰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는 흰색 이렇게 딱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연두색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색깔이 나왔다는 거는 그냥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물상서 투표지가 나오고 저런 삼립방박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다행히 이제 국정원에서 투표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예. QR코드 무단 인쇄가 가능하다. 투개표가 조작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강서구청 선거에서는 그 전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제 수사를 받는 걸 저는 처음 봤거든요. 강제 수사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박찬진이랑 송범석이랑 이런 사무차장, 사무총장한테도 압수수색이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는 부정선거 못하겠거니라고 생각을 사실은 좀 안일한 마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세력들은 외국인이거나 북한이거나 우리나라 공권력을 좀 우습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할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핵심은 거기고 물론 관여된 이쪽 관계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큰 좋은 징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또 직전과는 더 조작 비율이 높게 했던 거 그리고 그들이 세팅한 대로 지금 전개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무서운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예, 나라 뒤집어 선관위 방문, 이 속구리 투표라고 하는데 이 속구리 투표가 본질이 아니죠. 사실은 이재명으로 기표된 투표지들이 다른 데서 나왔다. 투표지들은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사전투표, 당일투표, 저 사전투표 이런 투표지들이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빳빳한 투표지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이런 투표지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전투표입니다. 당일투표도 그런 빳빳한 것들이 나고요. 넘겨주십시오.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접히고 오염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은 없고 재검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진짜 비례대표 투표 한번 꼭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도 못 열게끔 했던 그만한 절박한 사정이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비례대표 이 부분은 특히나 참관을 하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빳빳한 사전투표지, 빳빳한 투표지들인데 원래 저렇게 공률이 돼야 돼요. 공률이 원상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전까지 보셨던 것들은 다 어때요? 좌우가 이렇게 넘겨주죠. 다시 넘겨주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전부 다 이렇지 않았습니다. 한두 군데가 재검표장에서 이런 공률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롤지에서 나온 투표지들이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동그라니까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넘겨주십시오. 원상회복이라고 하는데 이 원상회복이 되려면 이 롤지에서 나온 것들은 원형은 이렇게 일자형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형입니다. 동그란 형. 예, 그다음에
굉장히 특수 재질은 없습니다. 예. 저런 식으로 이렇게 롤 지어서 넘겨주십시오. 이런 게 원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들이 있는데 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형대로 되려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봤던 투표지들은 다 일자형이었어요. 초기 우리가 재검표를 처음 할 때 이 가짜 투표지들은 다 빳빳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에 이 인쇄 계약서를 전부 다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확보한 계약서에 보면 계약 특수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을 일부러 간주한다는 거 계약 특수 조건이 있는데 넣어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노란불로 지워졌는데 그런 빳빳한 원상 회복 기능 이런 게 없어요. 여기 이제 노란 부분이 뭐냐면은 뒷면이 안 보일 정도의 백산 지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약의 조건이었지 원상 회복 종이는 아예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대가 되게 중요한데 당일 투표도 조작을 합니다. 이 당일 투표도 조작을 하고 그때 우리 파이낸스 인생 기자님이 했는데 이 경북 지역도 있었고 송파 지역도 있었어요. 얘들은 사전 투표를 높이고 당일 투표는 줄여야 이기니까 당일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좀 보십시오. 이게 6시 15분입니다. 6시 15분에 84.4%로 477,736명이에요. 근데 5분이 지난 6시 20분에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79.1% 447,839표로 3만 표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제가 이거 고발됐고 이랬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북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런 장난을 칠까 싶어서 그때 이제 제가 구별을 시켜가지고 지켜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보다 바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일 투표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거예요. 정말 모든 선거 프로세스에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돼. 제가 그 아까 송파 개표소에도 제가 송파 개표소 갔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거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일이 있었냐, 3만 표 어디 갔냐 이러겠는데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답변을 아무한테도 듣지 못했는데 지금 흐지부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조작 유령 투표자 수, 선거의 명부의 문제인데 아주 잘 아시겠지만 인천 연수회 같은 경우는 1903년생이 있었습니다. 1903년생이 이제 최고령자였는데 1903년생이 이제 다나카 가네라고 일본 최고령자인데 이분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2년 전인가. 근데 우리나라 선거의 명부에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또 넘겨주십시오. 네. 근데 이게 이제 파주일 같은 경우는 1823년생도 있습니다. 순조실의 인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년 전에 인물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보다는 호적 정리를 잘못하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거의 명부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 시스템상 인구수가 선거의 명부랑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연수의 같은 경우에도 100세 이상을 살펴보니까 21명이에요. 근데 30명이 통합선거의 명부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답니다. 그럼 파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1823년생이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와 통합선거인명부의 인구가 다르다. 이게 핵심인데 제가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 이상민 장관님한테 연락이 닿는 분 저도 닿지만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선거인명부나 주민등록 시스템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정치인들한테 왜 더 카르텔이고 꼭 보시라. 주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넘겨주십시오. 강서구청장은 마찬가지였죠. 넘겨주십시오.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있었죠. 부천 신중동.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15초 내에 투표를 했던 그 투표소가 179개였습니다. 179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투표지를 발급하는 과정도 15초가 넘습니다. 지역구 비례대로 출력만 하는데도. 근데 그 단일 투표지는 이미 인쇄가 되어가지고 교부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단축이 되어야 되는데 또 15.2만 이것도 좀 비정상적이긴 해요. 24개소가 있었다면 관내 사전투표는 179개가 아니에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천시 신용동은 18,210명이고 관내 사전투표까지 합치면 의사부에서 줄 선 사람들은 관내 사전투표 갔잖아요. 합치면은 24,344명. 그런 사람 투표하려면 3점 몇 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합니다. 서른이 그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고 투표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서는 12,000명이 좀 넘는데 그 논산 연무읍이 1등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해야 12,000명이 넘었던 거예요. 투표함도 여러 개 있고. 근데 이거는 투표함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개 있고 저렇게 떼거지로 했는데 12,000 얼마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 부천시청 앞 정도까지밖에 없었는데 24,000,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논산 연구원은 12,383명. 그때 저한테 제보 주신 분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루 종일 알바에서 실세 투표하는 거 봤는데 나눠준 게 3,500명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한 8,000명이 이렇게 그 나눠줬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사전투표 보정가, 그리고 이제 이낙연이나 이런 민주당 그 실세들의 얼굴 표정, 이런 사람들은 아는 거죠. 양정철의 무섭다, 그 웨더 카르텔에서 막 말하는 걸 많이 보여줬는데, 유시민이 180석이에요. 요새 유시민이가 예언을 안 하죠. 유시민이가 대선까지 3구 대선 1% 이긴다라고 얘기까지 하다가 최근에는 그 역할을 이준석한테 준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가 이제 강서구청장 18%, 17%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100석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100석도 못 얻는다. 민주당 200석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박시영이라는 사람이 사전투표 까면 이길 거라고 이렇게 실시간 그걸 다 했고,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개표 그 입찰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입찰 투찰률을 자랑하는 거. 그다음 화웨이가 연관되어 있고 양정철이가 이렇게 중국 당교랑 이렇게 했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과정에는 그 전에 딱 어떤 기사가 나냐면 서훈을 만났습니다. 양정철이. 그 팔로우 더 파티의 주인공 그 중국 당교를 만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국정원의 협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국정원 협조가. 예, 영원 분당주. 이게 이제 이 거대한 이 부정선거의 어떤 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출구조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출구조사가 없었습니다. 아예. 예측조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아는 거예요. 출구조사 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예측조사로 해서 그 진교훈이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표본이 동일한 집단인데 출구조사를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집단의 사람들, 그럼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그 괴리가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네. 저도 이 고발을 했는데 역시나 수사를 그때는 못했습니다. 다시 고발을 또 했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4.15 때도 124대 123으로 미통당이 오히려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사전에서 그냥 완전히 그 조작된 것 때문에 완전히 완패를 해버렸죠. 사실은 그 당시 조작이 없었으면 황교안 대표가 종로 이기고 대선 후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실제로 진교훈, 김태우가 당일 투표에서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 꽃이나 뭐였죠 이름이 리서치 뷰나 이런 데서의 이런 예측 조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예측 조사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민주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결국에는 그 빅데이터나 그 최모 씨를 비롯한 여론조사 기관들을 관장하는 그 무리들을 계속 장난을 쳐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제가 이거 왜 그 국민의힘 가만히 있냐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여론조사 돌려봤더니 17%로 진다더라.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모르는 어떤 분들이 하도 여론조사를 못 믿겠어. 자기들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또 지는 걸로 나와가지고 그런가 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그 기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런 식으로 용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가짜 투표지. 아까 많이 보셨지만, 이게 이제 처음으로 그 증거 보존 절차를 진행하면서 열었던 겁니다. 그때 구리였는데 그 홍은수 그때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님 딱 성향을 보니까 말을 들려줄 거 같길래 투표지 한번 보죠 이랬더니 봤는데 와 뜨악했었어요. 완전히 이런 투표지들이 나왔고 더욱더 신기했던 거는 비례대표 투표와 지역구 투표함을 열었는데 비례대표 투표지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화살표 투표지, 배추잎 투표지 이런 투표지들이 있었습니다. 배추잎 투표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예, 보면 친박신당과 한국경제당 이 조합 그리고 우리 까뿌가님이 설명하는 그 프린트상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투표록 개표록에도 없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떼는 장면들, 이런 성북구 가부를 비롯한 많은 개표장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사실은 잡혔죠. 공성감 TV를 비롯한 김재홍이랑 그런 분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제 두 줄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런 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줄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런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지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만들어진 투표지들이. 네. 그리고 이렇게 인쇄 자료들. 당일 투표지는 제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 할 때 당일 투표지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 새벽, 밤, 낮 그냥 불시에 들어갔습니다. 불시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는지 이런 걸 다 봤어요. 그냥 무번호지도 있지만 이런 투표지들을 안 나오게 하려고 다 정밀하게 하고 이런 건 전부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량으로 모산에서 몇천 장이 나오는 거예요. 수천 장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그 강남개표소에 제가 그때 보궐 때 찍은 겁니다. 제가 이 보궐 때 찍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투표지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그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저거라고 했고 저런 식으로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이런 투표지들이 없고 이런 투표지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재검표를 위해서 이렇게 표 통과리를 다 했다는 이런 게 명백한 증거들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요 색깔이 이거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요런 거 인쇄 상태가 어긋난 것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내 사전 투표면 제주도에서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다 하나씩 오는 건데 어떻게 일관되게 동일한 성격을 가질 수가 있냐고요. 여백이 다른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투표관리관 도장은 다 다른 지역인데 일관되게 한쪽 여백에 없는 것들이 나왔어요. 일관되게 빨간색, 녹색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하나는 제주도에서, 하나는 광주에서 있고, 하나는 서울에서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재검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거 도장만 다른 곳이지 실질적으로는 같은 곳에서 조작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좀 안쪽인데. 네, 그 아까 위에 보고. 예, 조금만 다르죠. 이렇게 늘어진 것들. 늘어진 것들이 있어요. 로울지에서 나오는 이 늘어진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 해주십시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투표지들, 양산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0 모조지가 아닌, 아까 그 계약 조건에 보면은 100 모조지거든요. 100상지. 근데 이런 150 모조지를 써가지고 더 두껍고 굵게 나오는 겁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투표지에. 네, 넘겨주십시오. 네. 또 저런 식으로 유리테이프가 있다든지 이발이가 있다든지 네, 또 넘겨주십시오. 네. 기표인도 다른 두꺼운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백의 다른 투표지들이 나오는 거, 이런 뭐 안 된다는 거를 외도 카르텔에서 많이 보여줬죠. 네. 이거 그리고 당일 투표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장기 투표지인데 이런 일장기가 특정 투표소에서 반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이 반 이상이 되려면은 하루 종일 12시간 중에 6시간 이상이 이런 투표지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넘겨주시죠. 이런 투표로 개표록에도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그 종이 테이프 투표지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넘겨주시죠. 이 유리 테이프가 되어 있는 것들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좌우가 이렇게 잘린 투표지 말이 안 되는 것들이죠. 기표인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잔여 투표용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일 투표도 이 잔여 투표용지가 장난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런 것들 넘겨주십시오. 중국이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중국이 딱 빳빳하게 투표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알고 되게 소름이 돋았었는데요. 참 이게 슬픈 일이죠. 그 다음에 관외사전 투표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지금 되게 고민인데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일 신기한 우편 투표입니다. 이 4.15 때 272만 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300만 표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아직도 머리가 없는데 이번 보안점검에서도 관외사전 투표 부분은 빠졌었습니다. 이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넘겨주죠. 이 관외사전 투표는 그냥 다 엉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인천, 성남, 분당, 파주 이렇게 했는데 선관위 배달 통소 2293개였는데 우편 등기 수를 봤더니 2024개예요. 근데 실제로 카운트된 거는 2015개예요. 다 숫자가 다릅니다. 등기나 투표나 도달하거나 이런 뭐 비슷하거나 거의 뭐 한두 개 정도 차이밖에 없어야 되는데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래? 왜 어물쩍 넘어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이런 엄청난 차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이 뭐 배송 경로나 저는 또 4월 12일입니다. 4월 10일, 10일인데 저는 또 4월 12일자리가 있어요. 또 넘겨주십시오. 네. 이게 또 살펴보다 보니까 신기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한 110만 개가 이제 조작일 거라고 했다가 150만 개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인천 연수구의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투표를 관외사전 투표를 했냐고 봤더니 그냥 인천 지역에서 한 거예요. 인천 지역에서 엄청나게 투표를 합니다. 인천 지역 관외사전 투표가 2020년 4월 10일 날 1431건, 4월 11일 날 1772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통 관외사전 투표는 놀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말보다는 금요일에 더 많이 합니다. 근데 토요일이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1772. 그래서 인천 연수구에 살면서 관내사전 투표를 하지 않고 다른 인천 연수구 내의 투표소를 찾아서 관내사전 투표한 경우가 3,206건입니다. 집 앞을 나누고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넘겨주세요. 이런 게 10,000표가 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런 데 가가지고 관내사전 투표를 한다. 그게 10,000표 가량이 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던 겁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총 272만 얼마 중에 이렇게 막 조사를 여러 개 했는데 그 비정상주 컴퓨터가 발견한 게 110만 정도였고 실제로 한 150만 개 이상 심지어는 전부 다 바꿔치기 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했고 이 등기수를 봤는데 등기수, 선거인수, 투표소 또 다 다른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등기수, 선거인수, 투표소가 같아야죠. 예를 들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 대부분데 7,510개가 관외사전 등기수인데 선거인수는 7,510개입니다. 근데 실제 투표소를 때 7,507개예요. 관외사전 등기수하고 투표소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얘들이 전부 다 선거인수에 맞춰놨거든요.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보면 관외사는 27,083개, 선거인 수는 27,083 맞아요. 근데 실제 투표 수는 또 20,072. 그러니까 이 조작을 했던 증거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상하다, 정보 무효를 해야 되는데 이 법원에서 다 인정을 해버리고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안 밝혀져서 그렇지 하나가 전부 다 문제입니다. 네. 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여기 보십시오. 경주 우체국에서 남울산 우체국을 하는데 대전, 강릉까지 거쳐가요. 이 우편 조회 시스템으로 등기번호를 치면 싹 다 나오거든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싹 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상하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될 거예요. 저렇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조작하는 애들이 장난치려고 만든 거예요. 설마 이것까지 받겠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넘겨주죠. 네. 뭐 저런 거 접수 취소된 것도 있고 이게 도착, 배달 준비, 배달 완료 이렇게 떠야 되는데 저 숫자가 다른 것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조작하다는 애들이 심심해서 이런 식으로 이스터에그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너무너무 많아서 이 우편의 그 종류, 그 조작의 유형이 너무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증거를 만들어야 되고 이걸 논리적으로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었어. 왜냐면 우리가 이것까지 본다는 걸 알아버려가지고 그거를 넘겼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이들은 법원 보관 투표지도 바꿉니다. 이게 영등포 남부지법에서 발견했는데요. 이게 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도장이 있고 이게 다르죠. 저거는 이제 박용찬 위원장의 찍은 도장 위치랑 위치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때 조재현 대법관이었는데 이거 다르다. 바꿔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양산일 때는 무기 찍자, 그 다음에 뭐 루페랑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거부를 했었어요. 근데 영등포에는 오케이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봉인지가 무용하다는 건데 이 동영상인데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봉인지가 떼면은 이 보이드 표시가 나오고 잔류가 돼야 되거든요. 이 엉터리 봉인지는 일단 잔류가 안 됩니다. 비잔류성이에요. 표시가 안 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위에서 이렇게 되면은 표시도 안 나요. 참 문제거든요. 네. 이게 이제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라고 열었는데 비례대표 투표지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웃겼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남양주였나 그 구리였나 그랬는데 제가 이때 이걸 보면서 야 그러면 재검표하면 우리가 지역구 보존했다고 다 보존을 했는데 비례대표 투표지도 툭 튀어나올 거고 없어진 것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한번 법원에서도 손을 본 것 같습니다. 네.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의미 있는 거죠. 지금도 수사 중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담당 수사관이 막 이러면서 대법원 판결 이거 기각해서 그러지 말고 지금 국정원 보안자문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거 제대로 살펴라 이거 설명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이랬어요. 20장의 투표용지 선거인에게 그 도장이 없는 이게 교부되었다. 1년 만에 한 건이 절취하지 못했다 이랬는데 그동안은 투표로 개표록에 없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배추님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상 투표지들이 투표록 개표록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투표록 개표록에 있는 이상 투표지가 재검표장에는 안 나온 거예요. 즉 투표지를 모두 바꿔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누군가라면은 KBS 사장이 이제 이번에 인사청문회 끝나고 보도본부장 바뀌면서 KBS에서 부정선거 이거를 파주를 중심으로 해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그 말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건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파주일 선거 무효소송 기각 판결문에도 아예 그냥 노코멘트를 그랬습니다. 판결문에 아예 내용 자체가 빠져 있어요. 이 자체가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카이데일리 허경 기자님이 이 선관위가 차에 투표 용지에 빼돌린다는 녹취를 또 확보를 했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특수 절도죄로도 제가 또 고발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 명확한 증거라고 볼 것입니다. 네, 네 전자개표이고 이거 너무 명백한데 네, 너무 우리 까프가시님이 발견한 거죠. 중앙선관위 선거과장이 2002년 노무현과 이해창의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선관위 중앙 서버로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자마자 투표지가 바로 시청자들에게 전해진다. 이걸 이미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투표지 분류기로 바꾸더니 지금까지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